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보낸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신호,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 지구적 금융 리셋의 마지막 단계를 알리는 정말 결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신호를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100% 이해하시려면요, 저희가 바로 이전에 다뤘던 이란, 베네수엘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강제 주입, 왜 지금 이 시점에 파이 KAAS가 짠 하고 나타났는가, 이 분석 내용을 꼭 먼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낡은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폭력적으로 해체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판 자체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건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번영할 것인가, 그 핵심 규칙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모든 걸 파헤쳐 나갈 겁니다. 트럼프의 선전포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 전쟁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낡은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또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마지막 관문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의 정체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격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 나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바로 트럼프의 선전포고입니다. 마지막 전투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2026년 3월 3일의 신호, 지금부터 함께 해독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도널드 트럼프가 바로 이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이 산업 한번 치워봅시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그동안 물밑에서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공개적으로 한쪽 편에 딱 서서 이제 총공격 개시한다 라고 외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새로운 디지털 달러 시스템, 즉 돈이 흐르는 길을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이냐, 이걸 둘러싼 지루한 싸움을 이제 힘으로 끝내겠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트럼프가 말한 두 개의 법안, 이게 바로 새로운 금융제국을 세우기 위한 두 개의 핵심 기둥입니다. 먼저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 이건 말하자면 무기를 만드는 법이에요.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정말 강력한 금융 무기 말이죠. 이 법의 핵심은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가치만큼의 미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서 담보로 잡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미국의 그 엄청난 빚, 즉 국채가 저절로 소화되는 기가 막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상원에 묶여있는 클래리티 법안, 이건 그 만들어진 무기를 조준하는 법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모든 규칙, 누가 감독하고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죠. 은행들은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총이 발사되는 걸 막으려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총구가 바로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거든요. 그럼 은행들은 대체 왜 이렇게 필사적일까요? 이 싸움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에서 나오는 수익을 과연 누가 가져갈 거냐, 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은행들은 여러분이 맡긴 예금의 0.1% 같은 정말 쥐꼬리만한 이자를 주면서 그 돈으로 5% 넘는 수익이 나는 미 국채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해줍니다. 이 엄청난 이자율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은행의 핵심 수익 모델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개인 지갑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미 국채에서 나오는 5%의 수익을 중간에서 떼이는 거 없이 직접 가져갑니다. 은행이라는 거대한 중간 상인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은행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로비에 쏟아부으면서 클래리티 법안을 막으려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수익률 전쟁이 어떻게 전지구적인 분쟁으로 번지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유동성 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싸움을 암호화폐랑 은행의 대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은행 예금과 오직 여러분만이 통제할 수 있는 비수탁 개인 지갑, 이 둘 사이의 전쟁입니다. 은행들이 느끼는 공포의 실체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바로 구조적 뱅크런입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은행 문 앞으로 막 몰려가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물리적인 뱅크런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일어나는 훨씬 더 조용하고 치명적인 자금 이탈이죠. 이 슬라이드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먼저 사람들이 개인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연 5%의 높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0.1% 이자 주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지 않겠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예금 대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대규모로 일어나면 은행은 가장 싸고 안정적인 자금줄, 바로 여러분의 예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본이 없으니 대출을 해줄 수가 없고 경제에 돈을 공급하던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행들이 매일 밤 꾸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조차도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이 위협을 아주 명백하게 인정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자신들의 통화 정책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이 예금 제체 현상을 유럽은행 시스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리스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ECB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미국의 고금리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럽으로 수입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ECB는 자국 경제에 대한 통제력, 다시 말해 통화 주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결코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낡은 시스템의 강제 철거입니다. 미국의 비협조적인 국가들은요, 새로운 금융 운영 체제의 시험장,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은 절대 평화롭게 일어나지 않아요. 적대국들한테는 일단 철거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채택하게 만드는 전략이 사용되죠. 첫 번째 사례,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서 국제 금융망에서 사실상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국가의 심장이 멎어버린 거죠. 그 진공 상태에서 국가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됐고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개인 지갑에 담긴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 말고는요. 국가라는 중간 관리자를 건너뛰고 디지털 달러가 국민들에게 직접 꽂힌 겁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의 개별 노드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최근 이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습이 있은 직후에요. 이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본 유출량이 평소 대비 무려 700%나 폭증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이란의 인터넷 가용성이 1% 미만,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이건 공포에 질린 일반 시민들이 허둥지둥 자금을 옮긴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특수 위성 회선을 가진 엘리트 계층이 사전에 짜인 시나리오에 따라서 낡은 시스템이 붕괴하는 바로 그 순간을 틈타 새로운 디지털 레일로 자산을 대피시킨 아주 고도로 조직화된 자본 탈출 작전이었던 겁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먼저 낡은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그 안에 갇힌 자본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탈출구, 즉 미국이 통제하는 디지털 달러 시스템으로 강제로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은 마지막에 아주 거대한 문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제국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요, 완전한 무정부 상태와 완벽한 통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놓인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대한 병목 현상을 통과해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전 세계에 붕괴하는 시스템에서 탈출한 수백억 달러의 자본이 이제 주인을 알 수 없는 비수탁 지갑대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익명의 유동성 바다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블랙록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자금과 대체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통제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컴플라이언스, 즉 규제를 지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KYC, 고객 신원 확인 제도죠. 제도권 기관들은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지갑과는 단 1원도 거래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부질서한 익명의 바다와 질서 있는 제도권 자본을 가르는 마지막 관문, 바로 신원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디지털 제국은 기존의 은행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지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수억 개의 익명 지갑을 순식간에 식별하고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탈중앙적으로 작동하면서
어떤 금융 서비스와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즉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문지기 말이죠. 5번째, 단일 제국의 이민국 심사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마지막 관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전력적인 순간에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와 기술을 갖춘 솔루션이 등장한 거죠. 바로 KAAS, 서비스형 KYC라는 모델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거대 플랫폼이 이미 검증을 끝낸 수천만 명의 신원 확인 기술 자체를 다른 모든 기업과 서비스들이 API를 통해 마치 전기나 수도처럼 아주 간편하게 끌어다 쓸 수 있게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1770만 명이 넘는 검증된 사용자와 거대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한 파이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가 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루머나 추측이 절대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 창립자들이 직접 밝힌 공식적인 전략 방향이에요. KYC 자체를 하나의 플랫폼 역량으로 보고 외부 서비스들이 API를 통해 파이의 KYC 솔루션을 대규모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낡은 시스템의 붕괴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신원 확인의 공백을 바로 자신들이 메우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파이 네트워크가 스스로 새로운 경제의 디지털 여권 발급처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자본과 개인들이 이 단일통화 제국으로 들어올 때 그 입구에서 이 사람이 합법적인 신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단 하나의 이미그레이션 심사대 역할을 하겠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인 거죠. 6번째,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규칙입니다. 낡은 운영체제, 즉 OS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OS를 설치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돈과 가치, 그리고 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금융거래에 은행이라는 중개인이 꼭 필요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지갑이 프로토콜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외로 돈 보내는데 이틀씩 걸리던 결제는 이제 즉시 이루어지고요. 각국의 종이 화폐는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됩니다. 물리적인 국경은 코드에 기반한 규칙으로 무력화되고 시스템의 문을 지키던 문지기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닌 KAS를 통해 검증된 디지털 신원으로 교체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입니다. 보세요. 2025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무기가 합법화되었고 2026년 초에는 이란에서 그 파괴력이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트럼프가 마지막 관문인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위해 은행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죠. 이 법안만 통과되면 새로운 시장 구조가 확립되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KAS라는 신원 인증 인프라를 반드시 거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계와 기계가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M2M 경제, 즉 AI와 로봇이 서로 가치를 교환하는 시대에는 이 검증된 신원 인증 계층이 전체 금융세계의 면역 체계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코드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거래 속에서 사기를 막고 규제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거대한 전환의 핵심입니다. 권력은 중앙화된 기관에서 탈중앙화된 프로토콜과 자신의 키를 직접 보유한 개인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당신의 주권은 더 이상 당신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는 개인 키에 의해 정의됩니다. 낡은 시스템이 강제로 삭제되고 있는 지금 당신은 새로운 운영체제의 사용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낡은 운영체제의 희생자가 되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새로운 규칙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